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볼 예제는 파트 디자인 두 번째 줄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회전체 형상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좌측에 있는 반단면도, 전단면도, 그리고 여기는 부분 단면도로 회전 중심 축에 대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스케치, 상부 쪽에 스케치 단면만 작업을 해서 회전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예제는 탭이 나 있는 M4짜리 홀이 좌측편, 우측편 평면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원점, 여기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카티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작업 공간은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합니다. 자, 새 창이 띄워지면 최초 우리 원점 포인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포인트 이름은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네이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컬 셋도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센터 포인트의 컬러와 모양 변경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펙트리 최상단에 있는 이름이죠. 파트 넘버 이름은 프로덕트 탭에서 파트 디자인의 약으로 쓰이죠. PDG. 그리고 제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1의 예제 8번이라고 EX8번이라는 파트 넘버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 들어갑니다. 자, 저장 위치는 제가 작업 위치에 지금 현재 파일명을 복사를 해서 신규 폴더를 만든 뒤에 동일한 파일명과 폴더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저장토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define 해주시고 현재 단면도에 안단면도에 요 면을 YZ 평면으로 정의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Z 평면으로 스케치 들어갑니다. 포지션드 스케치로 YZ 평면 정해주시고 오리진은 센터 포인트로 이렇게 수평 수직축 방향으로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면 스케치 작업 공간의 툴바 정리정돈 상태 확인해 주시고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프로파일부터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아이콘으로 여기 00 원점에서 출발해서 위로 74의 절반이 되겠죠. 37입니다. 그러면 4칸보다는 조금 짧게 출발해서 왼쪽으로는 19만큼 아래쪽에 있죠. 치수가 19는 2칸보다는 조금 작게 스케치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내가 확인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는데 단 스케일은 고려하셔야 된다. 너무 터무니없이 치수와 아, 스케일이 맞지 않게 크게 또는 작게 그리게 된다면 나중에 치수를 기입하고 난 다음에도 형상이 왜곡된다든지 에러 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위로 80만큼 80이면 4칸이 되겠죠. 자, 4칸에 그 다음에 5mm 절반만큼 가서 이제 마지막 제일 위쪽에 124에 해당하는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칸, 3칸, 62. 자, 이만큼 올라왔죠. 자, 다음은 위쪽에 치수가 없습니다. 10mm로. 자, 여기에 홀 보스 형상의 3mm 튀어나온 부분은 메인 샤프트 형상의 회전체 형상과는 별개의 패드 작업이 되겠습니다. 패드 작업으로 튀어나오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금 프로파일 영상에 제외시켜서 작업토록 합니다. 자, 10mm 정도 진행해서 자, 내려옵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62의 절반인 31. 그러면 3칸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자, 이제는 64만큼 가는데 15만큼 뺀 상황이죠. 자, 적당히 가서 72, 36이 되겠습니다. 3칸 반에 조금 가서 15만큼 가는 게 64가 됩니다. 3칸, 3칸, 이 정도가 되겠죠. 자, 형상이, 요게 좀 많이 왔으면 했는데, 그러면 컨트롤 Z를 제가 한 번만, 두 번만 눌러서, 자, 한 칸 반 정도 왔다가 37. 자, 요 37에 해당하는 선은 요 선과 일치 조건이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64만큼 가서, 자, 마무리 H축까지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자, 요 가운데 요 부분에 대한, 자, 직접적인 치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의 크기와 요 앞에 남아있는 요 마무리하는 요 직선의 크기는 비슷하다라고 보시고, 적당히 절반씩 나누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에 해당하는 회전체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었으면 안쪽에 해당하는 자, 메인 홀의 프로파일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치수 보시게 되면 52의 절반이 되겠죠. 26에서 출발합니다. 두 칸 반쯤에서 자, 요 치수는 19만큼 갑니다. 19만큼. 물론 요 바깥쪽의 치수도 19지만 치수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일치 조건은 걸리지 않도록 그려주시겠습니다. 34는 17 정도 가서 자, 오른쪽으로는 아래쪽에는 치수가 없죠. 요만큼은 자, 치수를 요 형상의 절반 정도 크기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적당히 위치하고 자, 이제 요 놈의 치수는 44파이니까 두 칸에 조금 더 올라가서 22. 자, 다음 여기까지는 19입니다. 하지만 34에서 19, 그럼 한 17 정도로 보고 적당히 가서 이제 위로 52의 절반인 26 정도 가서 마무리. 마무리는 더블 클릭 한다는 거. 자, 됐죠. 자, 해당 프로파일 회전축 중심선에 대해서 위쪽에 해당하는 프로파일만 자, 먼저 그려줬고요. 자, 치수 구속 들어가겠습니다. H축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자,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 치수도 오른쪽으로 자, 정렬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치수, 이제 마지막 제일 위쪽에 해당하는 치수. 자, 다음은 이제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치수는 자, 가운데쯤으로 위치했고, 네, 자, 이 치수는 왼쪽으로 뺐죠. 볼 치수 위치 좀 많이 잡아놓고요. 자, 이제 가로 치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9mm 치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5mm 치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프렌지의 치수 10mm. 자, 그 다음에 여기 15. 끝에서 여기까지 15mm 치수가 또 남겨집니다. 자, 다음은 안쪽에 자, 요 홀바디 쪽에 자, 수평 치수 19, 34. 자, 위쪽으로 빠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19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3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자, 여기와, 자, 세로 치수 아직 남았습니다. 여기도 H축하고 세로 치수. 자, 여기는 확인한 결과 19 안쪽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19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구속이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도 19, 안쪽에 홀도 19가 됩니다. 정확한 치수 정의 들어갑니다. 세로 치수부터 먼저 맞추자면 17, 26. 자, 여기부터 17, 26.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7, 40. 여기는 37, 40. 마지막은 6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9가 되고요. 자, 여기는 5가 되죠. 자, 요 밑에도 동일합니다. 19. 자, 요 전체는 64가 되겠죠. 전체 64. 자, 여기는 34. 그죠? 19. 여기는 19. 자, 여기는 10. 자, 여기는 15. 자, 여기 가운데 31. 31. 자, 왼쪽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는 22, 26, 36. 22, 26, 36. 자, 오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스케치를 그릴 때 스케일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려준 상태다 보니까 크게 스케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자, 맞춰진다는 겁니다. 3D로 나가서 자, 방금 그린 자, 스케치를 우리는 마스터 스케치라고 이름을 자,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스케치는 제가 서식을 색깔도 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선 굵기도 선 모양도 6번 형태의 가는 점선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3D 작업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깥쪽에 해당하는 회전체 형상의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바디 하나, 긴 바디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B, 인서트 바디가 되겠죠. 자, 이거는 메인, 샤프트, 바디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메인 샤프트 바디로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회전체 아이콘이 샤프트로 프로파일을 우리는 자 마스터 스케치 전체를 회전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선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 자 안쪽에 해당하는 선을 제외한 바깥쪽으로의 연결된 일련의 전체 스케치를 찾아가게 되겠죠. 자, 확인해 주시고 회전 중심축 엑시스는 스케치의 H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리뷰로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진행 돌아갑니다. 자, 메인 샤프트 바디가 완성이 됐으면 자, 그 바디의 색상을 제가 한번 변경을 해 보고요. 자, 요 바디에 해당 드레스업에 해당하는 꾸미는 작업들의 필렛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필렛들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프렌지 쪽 끝 여기가 바로 자, 필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필렛은 R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레스업 피처에 필렛 들어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위아래 두 곳 다 자, 들어가게 됩니다. 요 엣지와
바닥 엣지, 반대편 요 엣지와 그리고 여기죠. 3할로 결과 다음과 같이 필렛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메인 샤프트 바디에 이제 추가되어야 될, 자, 남게 될 부분에 있어서 여기 홀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소메트릭 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 절단되어 있는 12시 방향의 자, 보스 영상에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데요. 자, 그 바디는 파이가 15인, 자, 파이, 지름이 15인, 자, 서클 영상인데요. 원점 위치에서 24mm만큼 띄워져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스케치는 지금 좌측 면도의 전 단면도 쪽에서 봤을 때, 자, 요 동그랗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 센터에 PCD 정보가 R51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ZX 평면을 자, 이렇게 바라본 뒤쪽 면에서 바라본 자, 위치가 되겠죠. 자, 요 YZ 평면을 자, 요렇게 바라보고 스케치 자,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레퍼런스 데이터는 잠시 숨겨놓고 자, 바디 하나 추가합니다. Alt IB로 이 바디는 홀보스 D15라고 하겠습니다. 홀보스 바디 D15 지름 15의 홀보스 바디라고 해주시고요. 자, 포지션드 스케치는 자, ZX 평면을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센터 포인트 정해 주신 다음에 H축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게끔 이볼루스 H 체크 버튼 한번 눌러서 자, 이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지금 YZ를 정면에서 보고 회전체 형상을 만든 거를 자,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자, 요 홀보스의 서클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그 홀보스의 자, PCD 센터의 위치 정보가 R5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그 센터의 R 값으로 radius 51이다라는 서클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서클은 우리가 홀보스 영상을 만들기 위한 센터의 위치 정보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자, 컨스트럭션 요소로 맞춰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서 요 PCD의 센터를 가지는 자, 서클을 그릴 때는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로라이트 상태를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시 방향에 R51 서클의 센터 일치를 잡으시고 다이아메타 지름 치수로 해서 15의 지름을 가져갑니다. 자, 요 스케치 그리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서 보고 그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지션드 스케치가 자, 어떤 평면에서 그려져야 될지. 자, 지금 이 스케치는 자, 필렛이 지금 여기 샤프트 영상이 드래그하면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 버렸네요. 자, 지금 여기 스케치 영상이 자, 여기 24만큼 띄워지고 요 플랜지의 출발 여기부터 13mm까지 두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4만큼 스케치하는 위치에서는 띄워지고 13mm만큼 두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 줄 거냐? 자, 패드로 자, 방금 스케치했는 자,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퍼스트 방향과 모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세컨드 방향을 세컨드 리밋 방향을 둘 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퍼스트는 먼저 마스터 스케치에 19와 5라는 지수를 참고해야 되고요. 또
10mm라는 치수도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스 부분에서 에디트 포뮬라로 마스터 스케치에 이미 치수로 나와 있는 값들을 좀 수식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YZ 평면상에 그려진 마스터 스케치를 먼저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쪽 YZ 평면상에서 우리가 스케치하면서 그렸던 치수 정보 값들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 치수 정보 값들 중에서 자, 요 안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밑에서 보시면 자, 요 바깥쪽의 치수 19와 또 바깥쪽에 요만큼의 5mm를 더하고 다시 플레인지 두께만큼 10mm를 더한 요 세 개의 치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게 아마 이제 여기 19 치수 클릭,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그 왼쪽에 5mm 치수 클릭, 다시 플러스, 이제는 플레인지 두께의 10mm 요 치수까지를 플러스 했고요. 자, 요 세 치수를 플러스 한 다음에 요게 바로 홀보스의 두께가 되겠죠. 3mm. 실제는 홀스트가 요 3mm까지 가기 위한 19와 5와 10mm를 다 더하고 거기다가 3mm를 더 추가된 자, 두께 값이다 보니까 3, 자, 밀리미터라는 단위 빠뜨리면 안 되겠죠. 3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에 밀리미터라고 추가로 붙여 주시게 되면 37mm만큼 자, 펄스트 리밋의 두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플랜지 요 면에서는 3mm가 가는 거지만 사실 스케치를 우리가 자, ZX 평면상에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37mm가 되는 거고. 그럼 세컨드 리밋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디트 포뮬라로 들어가서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자, 위치에서 마스터 스케치를 한번 찍어 주신 후에 자, 이 세컨드 리밋은 퍼스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지 퍼스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식의 값에 마이너스를 주기 위해서 먼저 부호를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자 먼저 열어주신 다음에 19라는 치수에다가 플러스 5라는 치수를 더해 주시고 또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는 플랜지 두께에 해당하는 10mm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 요 홀보스에 두께 들어가는 그 부분만 제외한 세컨드의 방향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34로 프리뷰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홀보스만큼의 두께가 진행이 되겠죠. 자, 물론 홀보스의 플랜지 두께만큼은 10mm를 더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더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두께가 13mm가 진행돼도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오케이 해서 홀보스 바디를 제가 이렇게 컬러 체인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홈페이지 프랙티스에서는 여기에 자, 이 부분에 24 되는 위치에 데이터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마스터 스케치상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자, 거기에 홀보스의 스케치를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홈페이지 프랙티스 진행 방법과는 자, 요 유튜브 영상은 조금 다르게 제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홀보스 형상은 X축 방향에 대해서 4개가 존재하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의 서큘러 패턴으로 파라미터는 컴플렉트 브라운으로 4개를 개수를 맞춰주시고 레퍼런스 디렉션은 X축의 자 축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제가 ZX 평면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ZX 평면으로 자 여기에서 ZX 평면을 찍어주면 점을 하나 정의해 달라라고 뜨겠지만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샤프트 바디와 홀보스 바디 간에는 남게 되는 바디가 되니까 이 두 바디 간에는 더해주는 연산을 취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를 파트 바디 쪽에 연산을 해서 자, 그 내부에서 새로운 바디를 신규로 만들면서 더해지는 연산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바디를 디파인 해 주시고 메인 샤프트 바디부터 어셈블리 취해 줍니다. 다음 홀보스 바디 역시 자, 어셈블리 취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요 연산되어 있는 어셈블리 1, 2 두 개를 멀티 실렉션 하시고요. 자, 실제는 인서트에 자, 여기 보이시는 insert in new body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Alt 키를 누른 상황에서 insert의 I 그리고 또 insert in new body의 I가 되니까 우리가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I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 선택 두 바디를 새로운 바디로 다시 묶어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바디는 메인 바디로 이름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 바디로 정의하게 되면은 홀보스와 메인 샤프트 바디 간에 필렛이 자, 이렇게 또 지정하지 않은 필렛이 있으니까 자, 그거는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와 자, 여기 마지막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R3의 필렛을 정해 주시고 자, 메인 바디 부분은 칼라 자, 변경하게 되면 자, 이렇게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안에 빠지게 될 홀바디를 작업해 보는데요. 자, 이 홀바디도 역시 회전체 형상으로 자, 메인 샤프트 바디와 동일한 작업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작업은 예전 풀리 생성 작업처럼 자, 바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바디 이름은 메인 홀 바디라고 네이밍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마스터 스케치를 복사해서 한번 가볼게요. 물론 바디를 복사해서 자, 그 안에 스케치를 내용에 수정하고 또 해당 샤프트를 만들어가는 방법 취하셔도 되겠고 이번에는 마스터 스케치를 카피해서 메인 홀바디로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스케치 원본과 방금 복사했는 스케치 간에는 링크가 걸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스케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 안에 그려져 있는 마스터 스케치의 복사본에 링크가 걸리지 않은 스케치 내용들을 모두 드래그해서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바디 내용은 잠시 숨기고 레퍼런스 데이터를 쇼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내가 홀바디에 해당하는 프로파일 내용에 자, 이 부분만을 자, 우리가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선을 추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하고 레퍼런스 데이터는 다시 안 보이게 자, 삭제를 한 상황에서 자, 우리 트림 기능으로 자, 남겨진 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남겨질 부분을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요거는 회전체 형상으로 미리 스케치 내부에 엑시스라는 회전축을 그려주셔도 되겠고 3D로 나가셔서 스케치 H축을 자, 회전축으로 정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 작업창 내의 엑시스로 회전축을 미리 정의를 해줘서 자, 샤프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엑시스에 스케치 안에 미리 그려진 축으로 회전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메인 홀바디의 샤프트 형상은 컬러를 제가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이 바디가 지금 파트 바디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바디가 빠지게 되면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쪽에도 챔퍼가 들어가고 뒤쪽에도 챔퍼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챔퍼의 값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로 C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C1의 챔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한 후에 자, 리무브 연산 후에 챔퍼가 들어가게 되면은 트리가 어디에 자, 나타나게 될까요? 자, 여기 루트 파트 넘버 상에 여기에 챔퍼 트리가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챔퍼 트리를 자, 우리가 요 메인 홀바디 안에 챔퍼 작업이 자, 트리로 위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마스터 스케치, 메인 홀바디 빠지는 바디 스케치 안에 제가 들어가서 자, 파트 바디는 다시 숨겨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임의의 프로파일을 자, 좀 전에 잘려나간 자, 요 부분에서 한 10mm 정도로 추가로 이제 자, 추가로 더미로 이렇게 전체 바디를 연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트림을 한번 다시 이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자, 남게 될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남으면서 자, 이제 반대로 아래쪽 부분 여기 아까 남았던 이 부분만 삭제를 해서 컨스트럭션 라인이 이제 아래쪽 부분이 컨스트럭션 라인이 되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로 우리가 만들었던 요 선들에 대해서는 한 10mm씩 여유의 치수를 가져가는 걸로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모서리 엣지가 생기죠. 자, 그 모서리 엣지에 이 메인 홀바디 쪽에 자, 챔퍼를 자,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에 C1이라고 하면은 1mm에 45도가 되겠죠. 자, 요 바디가 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자, 메인 바디 쪽에 자, 리무브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트리상에 파트 바디에 메인 바디가 합쳐지고 메인 홀 바디가 빠지는데 챔퍼를 먹고 있는 메인 홀 바디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 챔퍼가 바깥에 자, 여기에 파트 바디 상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리가 훨씬 간결하고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제는 홀바디 작업 진행합니다. 자, 먼저 홀바디로는 탭이 있는 홀과 탭이 없는 하이 6.6 홀이 있습니다. 자, 탭이 없는 홀부터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홀보스 만든 바디를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12시 방향 홀보스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센터 그래프로 트리에서 그 바디를 찾아낸 후에 홀보스 바디 카피 위에 파트 넘버를 찍고 붙입니다. 자, 그럼 여기 컨트롤 V로 하나가 붙여졌죠. 그럼 이 바디 이름은 홀보스가 아닌 홀바디가 되겠죠. 이름을 자, 홀바디로 변경해 주시고요. D도 6.6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홀바디는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컬러가 빨간색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와서 스케치에서 자, 요 지름이 6.6으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BCD의 요 위치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에 R51이라는 위치는 조금 변경을 좀 이동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로라이트 상태를 다시 평상시대로 유주얼로 맞췄습니다. 자, 요 치수는 홀보스의 자, 그 PCD 값하고 같은 링크를 걸어 주셔야 되는 작업 필요하겠죠. 그래서 51에서 에디트 포뮬러 한번 자, 걸어주는데 자, 여기 홀보스 바디 D15에 스케치를 찍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해당하는 51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에디트 포뮬러를 부르기 전에 조금 위치를 이동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복사 붙이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 위치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51이라는 치수 원본을 찾으려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겠죠. 서로 치수가 두 개 겹쳐져 있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동을 한 후에 에디트 포뮬라 연산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진행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홀보스 바디를 복사해서 홀바디 6.6을 만든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그냥 리무브 연산으로 아트바디상의 결과물에 빼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메인 홀바디와 지금의 이 홀 형상이 자, 같은 바디 안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패드 값이 자, 두께가 요 3mm만큼만 두께가 빠진 걸로 되어 있겠죠. 뒤쪽에 여기서부터 두께가 진행돼야 되니까 자, 우리는 랭스 부분에서 자, 여기에 마지막에 요 10mm 부분을 더했던 요 부분을 지워주시게 되면 자, 그리고 프리뷰 앞부분이 아니라 뒤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캔슬 한번 하고 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뒤쪽 부분에 자, 마이너스 34 부분에 10mm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리뷰 오케이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자, 구멍이 여기서부터 뚫려야 되니까 그죠? 자, 다음은 이제 탭이 있는 홀 작업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탭이 M4짜리 미터 보통 나사 M4짜리 탭 홀 작업 들어가는데요. 자, 이 홀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를 가지고 있는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툴바의 5번째 아이콘인 홀 기능 안으로 들어가서 자, 탭이 있는 홀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디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자, 홀바디 탭 홀바디라고 할까요? 탭 홀바디 M4라고 하겠습니다. 탭 홀바디 M4 자, 요 바디에 지금 구멍이 뚫릴 자, 위치가 바로 요 앞쪽 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면이 되겠죠? 12시 방향에 자, M4짜리 홀이 뚫리는데요. 자, 요 면에 자,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 자, 홀 들어가서 요 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홀 아이콘이지만 탭을 내는 홀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스케치를 미리 그려주지 않고 자, 홀 데피니션 창 내에서 요 포지션 스케치를 활용할 거면은 자, 카티아는 어디에 구멍이 뚫릴지 위치를 처음부터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한 면의 면적의 가운데 되는 위치를 처음 잡아줍니다. 자, 최초 잡아주는 그 면을 우리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포지셔닝 스케치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요렇게 다행히 자, ZX 평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작업 평면으로 카티아가 작업축이 수평 수직축이 돌아가지 않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 홀 포인트 위치를 잘 봐주시고요. 요 위치를 우리가 M4짜리 태핑홀의 62파 이상의 12시 방향으로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려지는 모든 형상들은 컨스트럭션 요소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서클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포인트와의 연결된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홀 포인트의 자, 위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컨스트럭션 요소로 그려지게 되니까 자, 크게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세로선은 버티컬한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PCD1의 정보값은 62의 절반인 62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 자, 그러면 자, 구멍이 뚫릴 포인트 위치가 자, 정의 됐죠? 3D로 나가서 자, 요 홀에 자, 스레드 데피니션이라고
스레드, 탭을 내는 작업의 정의창으로 가셔가 스레디드라고 먼저 탭을 내겠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타입을 우리는 메트릭 틴 피치와 틱 피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터 보통 나사 피치의 틱 피치를 정할 거고요. 자, 거기에서 M4짜리를 찾아가셔가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M4짜리 탭이 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스레드 깊이는 8, 그리고 홀 깊이는 8에서 플러스 3이나 3.5 정도 더 플러스된 홀 깊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탭 깊이에서 3에서 3.5 정도를 추가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스레드 깊이 8, 홀 깊이는 11.5 정도로 3.5 추가로 더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자 평평하게 홀을 뚫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볼 끝이 평엔드밀이 아닌 볼엔드밀로 익스텐션 탭에 가시면 바텀 바닥을 플랫이 아니라 V 바텀으로 그 부분의 바닥이 120도 각도로 미리 보기 그림에 보시면 뾰족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M4짜리 탭 홀이 작업이 됐고요. 자, 이 태핑 홀도 역시 컬러는 레드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탭 홀은 동일한 센터 중심 X축에 대해서 역시 서큘러 패턴 컴플렉트 크라운 작업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홀보스 15짜리와 또 홀 6.6과 동일하게 12시 방향에 90도가 꺾인 3시 방향 홀, 요게 바로 서큘러 패턴 피처가 될 겁니다. 물론 센터 그래프를 불러보셔도 서큘러 패턴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지금 탭 홀 바디를 선택해서 붙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서큘러 패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바디가 이면이 아니라 반대쪽에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탭 홀 바디 M사를 복사 한번 해서 같은 넘버에 붙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탭 홀이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 뚫리게 됐겠죠. 자, 이 붙여진 탭 홀 M4짜리의 스케치를 우리는 작업 평면을 반대쪽 면으로 바꿔주는 걸로 Change Sketch Support Plan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Change Sketch Support Plan으로 반대쪽 면을 선택해서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리는 위치가 프런트 쪽하고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깥쪽 흑공으로 뚫리게 되는데 첫 번째 홀을 더블 클릭해서 데피니션 창에 익스텐션이라는 탭에서 디렉션의 방향을 리버스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의 이 탭 홀은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 스케치가 있는 아이콘인 홀이라는 작업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 자체에 마이너스라는 심볼이 붙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홀 같은 경우는 신규 바디 홀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바디 홀을 태핑 홀 바디라고 이름을 정의한 후에 이 태핑 홀 바디에 요 홀들을 다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요 홀도 어셈블리. 이 두 개의 홀을 새로운 신규 홀 바디에 모으게 되니까 그 모아진 그 신규 홀 역시 또 바디도 플러스 심볼이 마이너스 심볼로 바뀌어 있죠. 자, 이 마지막 탭 홀은 파트 바디 쪽으로 어떤 현상을 취하게 되느냐 하면은 제거되어야 되지만 네거티브 바디, 즉 마이너스 보호가 붙여 있기 때문에 이미 어셈블리로 더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자기 속성에 마이너스 보호의 네거티브 피처의 속성을 발휘해서 빠지게 되는 연산이 바로 어셈블리 연산입니다. 자, 플러스 바디 속성을 가진 거는 어셈블리 하게 되면 당연히 더해지는 거지만 바디의 속성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어셈블리 하게 되면 빠지게 된다라는 연산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어셈블리 말고 add라는 연산은요. 지금 네거티브의 마이너스 피처지만 자, 속성을 가진 거지만 add로 더해버리면 무조건 더해져 버립니다. 지금처럼. 자, 태핑홀 같은 경우 마이너스 속성을 갖는 바디지만 add로 연산을 더해버리면 자, 합쳐져 버리지만 자, change to assembly로 자, 바뀌었을 때는 그 네거티브 바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자, 더해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체 영상의 자, 예제 8번 모델링을 자, 여기 빠지는 메인 홀 부분에 필렛을 제가 아직 놓쳤습니다. 이 필렛 부분 마무리 한번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메인 홀 바디를 define 정의를 해서 여기에 필렛이 3알이 들어가고 다음은 여기와 자 여기 필렛에서는 0.5알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자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다시 자 define 해서 자, 마무리 자,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저장 한번 합니다.